이어서 족저근막염 치료에 도움이 되고 발의 피로도 줄여주는 종아리 스트레칭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영 트레이너 앞으로 모실게요. 자, 우리 임수민 아나운서도 함께 배워볼까요? 자, 이 종아리 스트레칭 하면 발이 안 아프다 이거죠? 네. 자, 앉아서 하는군요. 왜 발만 주무를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웃사촌 종아리도 같이 살폈어야 했는데요. 네. 오늘은 족저근막염을 예방할 수 있는 종아리 스트레칭 3가지 알려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자에 앉아서 우리 이제 앉아서 네. 한 다리를 앞으로 쭉 펴주세요. 앞으로 쭉. 네. 쭉 펴주실 거고요. 자, 발끝을 몸 쪽으로 당긴 다음 그대로 상체를 앞으로 쭉 숙여주실 아이고, 건데요. 시원하다. 네, 우리 자, 이때 허리가 동그랗게 말리지 않도록 그대로 제자리 돌아와 보실게요. 자, 네. 동그랗게 말리지 않도록 우리 정면을 바라보시면서 꽃받침으로 나 예뻐요 하는 것처럼 정면 바라봐 주셨다가 그대로 제자리 돌아오셨다가 셋. 자, 하다 보면요. 발끝이 나도 모르게 너무 쭉 당겨져서 떨어지게 돼요. 자, 발끝 몸쪽으로 당겨주셨다가 제자리 돌아올게요. 자, 넷. 발끝 몸쪽으로 쭉 당겨주시고 허리 가슴 펴주시고 예. 자, 우리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발끝 몸쪽으로 당겨주시면서 자, 상체 숙여주시고 정면 바라보시면서 제자리 돌아올게요. 아우, 시원해요. 우리 이번에는요. 서서 하실 수 있는 네. 종아리 스트레칭 알려드릴 건데요. 네. 자, 의자 등받이를 잡고 할 놓고. 건데 집에서 설거지 하시거나 아니면 벽을 잡고 해주셔도 좋습니다. 한 다리는 앞으로 두실 거고요. 자, 반대쪽 다리 쭉 뻗어서 발끝으로 톡 세워주실게요. 우리 이때 세워줬던 발끝 그대로 뒤꿈치를 바닥으로 쭉 눌러주셨다가 넷, 다섯, 5초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쭉 떼셨다가 다시 천천히 뒤꿈치를 바닥으로 꾹 눌렀다가 떼주실 건데요. 자, 우리 이때 뻗었던 다리 뒤꿈치가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무릎 쭉 펴주시면서 진행해 주실게요. 나는 조금 괜찮다. 이거 옛날에 했으면 키 컸을 것 같은데. 쭉 늘어나요. 맞아요. 나는 시원해요. 조금 괜찮다 네. 하시는 분들은요. 다리를 좀 더 뒤로 보내주시고 그 상태에서 뒤꿈치를 더 늘어나. 바닥으로 더 쭉 늘어나. 내려주셨다가 제자리 돌아올게요. 네.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따라 해주시면 되고요.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집에서 책 한 권 아니면 길을 가다가 계단이 보인다면 따라 하실 수 있는 효과적인 종아리 스트레칭입니다. 자, 의자를 잡고 계단에 발을 절반 정도, 발바닥 절반 정도만 올려주세요. 자, 한 다리씩 뒤꿈치를 아래로 꾹 계단 아래로 내렸다가 자, 반대쪽 훅 눌러주시면서 종아리부터 우리 발목 뒤쪽까지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 드실 거예요. 넷, 다섯, 좋아요. 자, 우리 이번에는 천천히 양쪽 다리 발꿈치를 아래로 쿵 내렸다가 그대로 까치발 들었다가 네. 이게 여자들이 하이힐 신으면 뒤에 좀 짧아지잖아요, 근육이.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거 엄청 아프던데, 보니까. 종아리랑 예. 발목 괜찮으세요? 뒤쪽 천천히 늘려주시면요. 그리고 까치발을 들었을 때 스트레칭뿐만 아니라 발목 주위에 있는 근육들도 같이 단련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동작입니다. 네, 여기까지 잘 배워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세 가지 동작이었는데 우리 임수민 아나운서께서 엄청 시원하다고 계속 말씀해 주세요. 이게 족저근막염 치료에 도움도 되고 발의 피로도 풀 수 있는 종아리 스트레칭이었거든요. 네, 자주 해주면 그렇습니다. 좋겠어요. 네. 자, 이어서 닥터의 경고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 교수님. 점점 휘는 발가락, 발이 아픈 당신 경고합니다. 두 번째 경고 나왔습니다. 점점 휘는 발가락 그리고 발가락이 아픈 여러분들께 경고를 드렸네요. 네, 나이가 들면서 발이 조금씩 변형이 되기 마련인데요.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무지외반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진에서 보시듯이 엄지 발가락이요, 앞볼이 점점 벌어지면서 엄지 발가락 부위가 툭 튀어나오고 또 발가락은 신발의 모양에 따라서 반대 방향으로 저렇게 휘게 되죠. 네. 그러면서 저렇게 툭 튀어나온 데가 빨갛게 보기만 해도 아파 보이죠. 네, 저게 네. 바로 무지외반증입니다.
정도가 심하지 않을 때는 보통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변형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고 악화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점점 심해지면 발가락들끼리 서로 겹쳐지기도 하고 서로 어긋나서 발가락 관절의 탈구 또 발등뼈의 관절염 같은 것까지도 생길 수가 있어서 심한 경우에는 수술까지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나운서들도 높은 하이힐 신고 뾰족한 거, 앞코가 뾰족한 거 신다 보니까 무지해반증으로 고생하는 동료들이 좀 많거든요. 저희가 지금 사례자 한 분 만나봤는데요. 이분도 무지해반증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하십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청소 중인 김명빈 씨. 그런데 청소를 하다 의자에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발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연신 주무르기 시작하는데요. 통증이 많이 있어가지고 짬짬이 이렇게 좀 쉬었다가 의자에 앉았다가 하면은 그래도 수월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앉아서 하는 일뿐 아니라 서서 하는 일도 힘든 상황. 9년 전부터 통증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여기가 좀 붓고 여기 바닥도 그러고 오른쪽 발이 조금 통증이 있어요. 지금 김명빈 씨의 발 상태는 어떨까요? 발이 못생겼는데 그래서 저는 맨발로 안 다녀요. 한눈에 보기에도 일반적인 발 모양과는 다른 김명빈 씨의 발. 발 때문에 서글픈 일도 많았습니다. 발이 예쁘면 부러워요. 여름에 특히 옆 사람들 발을 많이 봐요. 예쁜 발 보면은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더라고요. 정형외과에서 무지외반증 진단을 받았고 수술까지 권유받았는데요. 주위에 무지외발증 수술한 분들이 보면은 다시 이게 조금씩 이렇게 돌출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상으로 안 오고 그래서 수술을 하기엔 걱정이 많아 파스와 마사지로 고통을 이겨내는데요. 걱정은 이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운동화로 가득 찬 신발장. 신발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신발이 새 거가 없어요. 이렇게 뒤축이 다 헐고 운동화가 색이 바라고 발의 변형으로 걸음걸이가 달라져 신발도 금방 망가진다고 합니다. 흙 위를 걷는 맨발 걷기가 발 건강에 좋다는 말에 매일 1시간씩 걷고 있다고요. 모래나 잔디밭을 걸으면 내 힘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저기 쿠션이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편하고. 발 통증으로 고통스러운 김명빈 씨.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무지외반증으로 지금 걱정이 많으신 사례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수술까지 생각하고 계신데 우리 정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아유, 뭐 많이 불편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무지외반증 치료라 하면 무지외반증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이제 엑스레이 각도, 이제 엄지발가락이 휘어진 각도가 한 11도 이상 되면 무지외반증이라 진단을 하고 이제 20도 이상이면서 지금 사례자분처럼 일상생활에 불편하게 되면 이제 치료를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뭐 무지외반증이 당연히 발볼이 좁은 신발을 신거나 앞코가 좁은 신발을 신게 되면 저 튀어나온 부분에 의해서 계속 눌리게 되고 저희가 아프게 되겠죠. 그래서 네. 일단은 발볼이 넓고 큼직한 신발을 신게 됩니다. 운동화 대표적으로. 그래서 그런 운동화를 신고 일상생활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면 일단은 좀 경과를 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심해져서 큰 신발을 신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프고 일상생활이 저해가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수술을 고민해야겠죠. 근데 결국 무지외반증의 치료는 수술밖에 없지만 수술은 환자가 결정하면 됩니다. 내가 일상생활이 힘들고 내가 운동하는데 편안한 신발을 신어도 힘들다면 그때는 충분히 수술을 결정하실 시기라고 생각하고 수술을 시행하는 게 좋습니다. 네, 요즘 맨발 걷기가 대유행이잖아요. 맞아요. 사례자분도 발 운동을 위해서 맨발 걷기 하시던데 이게 혹시 무지외반증에도 도움이 되나요? 맨발로 걸어가지고 무지외반증이 교정이 되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하지만 무지외반증의 가장 나쁜 게 좁은 신발이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볼 넓은 신발을 신으라고 하는데 맨발로 걷는 것은 아주 내추럴하게 걷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좋고요. 그다음에 맨발로 걸으면 발가락 하나하나에도 힘이 조금 더 들어가기 때문에 풋코어 근육 강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무지외반증의 정도가 심하지 않을 때는 도움이 돼요. 하지만 무지외반증이 확실하게 생겨 있고 어느 정도 변형이 심하다 그러면 신발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맨발로 걸었을 때는 압력 분포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맨발로 걸으면요.
되면요 증상이 더 악화되고요 가면 갈수록 무지해반증을 더 심하게 악화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지해반증이 있으신 분들은 맨발 걷기를 권하지 않습니다. 네, 이쯤에서 발가락의 변형을 막고 무지외반증을 개선하는 닥터의 권고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닥터의 권고입니다. 편한 신발 신고 발가락 운동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요. 발가락 운동하면 우리 김 교수님처럼 발가락 예뻐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편한 신발 신는 것은 필수입니다. 좁지 않고 발볼이 넓고 그다음에 뒷굽이 높지 않은 신발, 편안한 낮은 신발을 신으시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빼놓으면 안 되는 게 바로 발가락 운동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무지외반증은 이 엄지발가락이 힘없이 신발에 따라서 휙 휘어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막으려면 이 엄지발가락이 휙 넘어가지 않도록 반대 방향으로 벌려주는 근육의 힘이 중요합니다. 그 근육이 저항을 할 수 있으면 무지외반증이 잘 안 생기는데 그 근육이 약해지면 저항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무지외반증이 잘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보면은 예쁜 신발은 다 발볼이 좁더라고요. 전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요. 그냥 예쁜 걸. 네, 그냥 넓은 신발 네, 신으시잖아요. 넓은 걸 네. 항상 보시면 알겠지만, 네, 근데 저희가 지금 무지외반증 관련해서 깜짝 퀴즈 드릴 거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풀어주세요. 주세요. 퀴즈. 자, 무지외반증이 있다면 평소 피해야 할 것은입니다. 1번 앞코가 뾰족한 신발, 2번 쪼그려 앉기, 3번 발가락 양말, 4번 뻣뻣한 신발입니다. 이건 너무 쉽네요. 이건 무조건 1번입니다. 맞아. 방금 말씀하셨어요. 발볼이 넓은 게 좋다고 했는데 이 뾰족한 거면은 발이 불편하죠. 자, 답은 무엇인가요, 정 교수님? 네, 서태원 씨가 아주 열심히 잘 들어주셨네요. 답은 1번 앞코 뾰족한 신발 안 좋습니다. 또한 또 하나가 있어요. 아, 네. 두 개예요, 답이? 네. 쪼그려 앉기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왜 쪼그려 앉는 게 무지외반증이랑 상관이 있냐? 우리가 쪼그려 앉으려면 당연히 우리 몸 안의 체중이 앞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그쪽에 아까 김범수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근육도 약해 있는 상태에서 무리한 활동을 하게 되니까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발가락 양말이라든지 뻣뻣한 신발 같은 경우에는 무지외반증에 좀 도움이 돼요. 마찬가지로 양말도 꽉 조이거나 꽉 조인 스타킹 같은 것이 무지외반증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발가락 양말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좀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앞이 좀 뻣뻣하다. 딱딱한 신발이 아니라 신발 밑에 보면 이게 좀 물렁물렁한 이게 아니라 조금 이게 뻣뻣한 신발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발들은 무지외반증이 있는 부분에 자극을 조금 줄여줘서 증상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무지외반증에는 도움이 되는 신발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무지외반증에 도움이 되는 발가락 운동을 한번 배워볼 텐데요. 우리 김범수 교수님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가락 근육 뻣뻣했던 서태훈 씨도 예. 이참에 풀어보시죠. 자, 오늘부터 제가 발가락 굉장히 유연해질 거예요. 저 이제 바닷가 갈 때 물갈퀴 이제 발에 그냥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제가. 야들야들해지는 건가요? 예, 예. 발가락 미남으로 거듭나는 날을 네, 기대해 볼게요. 다음에 제가 꼭 확인하겠습니다. 자, 먼저 발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동작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리시고요. 자, 손가락을 이렇게 펴서 내 발가락하고 이렇게 깍지를 껴보세요. 손가락하고 발가락하고 얘랑 깍지를 끼라고요? 손가락 하나하나를 다 사이사이에 안 넣어서 들어가요. 선생님, 이게 원래 발가락이 이렇게 벌어질 수가. 어떡해. 아이고. 네, 이것도 안 되시는 분들 참 많아요. 다 한번 해보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네, 시원하게 발을 풀어주시고요. 근데 처음에 깍지 낄 때 너무 아팠는데 조금씩 시원한 느낌이 좀 있네요. 금방 기름칠이 되죠. 예.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엄지발가락만 잡고 네. 이렇게 두 번째 발가락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당겨주세요. 아, 이런 식으로요? 네. 와, 너무 시원해요. 이 사이가 시원하게 늘어나는 게 보이실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자 이제 내려놓으시고 이 밴드를 하나 이용해서 엄지 발가락 사이에다 이렇게 끼우시고요. 예. 발을 쫙 벌리시면 그냥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원하게 근데 늘어납니다. 선생님, 저는 조금 밴드가 네. 제 밴드는 너무 쨍쨍한데요? 시원하게 늘어나죠? 예. 네, 집에 있는 고무밴드나 양말 같은 걸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근육 운동을 배워볼 텐데요. 이 상태에서 엄지를 쫙 들어주세요.
와, 그 상태에서 들어요, 엄지를? 네. 이야. 저는 여기서 원래 엄지도 안 들리는데 일단 최선을 다해볼게요. 엄지만 들어주세요. 얘들아 가만히 있으렴. 이게 밴드 없이는 무지외반증이 있으신 분들은 밴드 없이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밴드로 정렬을 반듯하게 해놓은 상태에서는 근육의 정렬이 반듯해지면서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고 또 반대로 내려주세요. 내리고 네, 올렸다가 내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내렸다가. 예, 우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고난도의 기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가락 벌리기 운동인데요. 한 발만 해볼게요. 자, 앞꿈치를 붙인 상태에서 발가락 5개를 쫙 들어주세요. 쫙. 어머. 네, 그 상태에서 사이사이를 쫙 벌려주시고요. 아까보다 뭔가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좋아졌어요. 예. 네, 그 상태에서 새끼발가락을 눌러주세요. 피아노 치는 것 같은데요? 그 상태에서 엄지발가락까지 눌러주세요. 어떻게 하는 거죠, 선생님? 자, 이렇게. 얘들아 가만히 있어. 이렇게. 2, 3, 4는 들고 있고 첫 번째하고 5번째만 딱 붙이고 있는 겁니다. 야 이게 너무 정교해요. 자, 다시 한번, 붙어있어요, 다시 한번. 자, 올리고, 네. 벌리고, 올리고. 새끼발가락 내리고, 엄지발가락 내리고. 와, 하나, 너무 어렵다. 둘, 셋, 넷, 5. 무지외반증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니까 무지외반증 있으신 분들은 자주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